이번 시간은 8페이지 지진하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하중. 자, 지진이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이죠. 지진하중. 일본의 경우는 지진하중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지진하중, 일본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진하중은 단기하중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진하중은 보통 기본 원칙은 이겁니다. 원칙은 수평력, 그래서 행력으로 보겠다. 수평하중으로 보겠다는 수평력으로, 행력으로, 수평력으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수평하중 개념으로 보여집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수평으로 하다가 간혹 가다가 직하형 아래 위로로 흔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진력은 기본적으로 지진력 또는 지진하중이라고 표현이 되겠죠. 지진하중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정하중에다가 적재하중 하라중이죠. 고정하중에다가 바로 적재하중인 하라중, 적재하중, 하라중. 그래서 이제 두 개 합입니다. 보통 이걸 합이라고 칭하죠. 합. 그래서 합에다가 수평 진도를 곱해서 여기에다 수평 진도는 곱한다는 겁니다. 곱해서 그런 거죠. 곱. 그래서 주의할 거 합하고 곱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면 돼요. 이것이 지진력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죠. 지진력, 이 고정하중과 이 적재하중이 건물의 질량이잖아요. 건물의 질량에다가 이 무게에다가 이 수평 진도를 바로죠. 그래서 이제 기본이 수평 진도를 다르게 지방 가속도 개념이 되죠. 지방 가속도를 곱해서 구할 수도 있는 거죠. 건물의 질량에다가 이 곱입니다. 곱해서 지방 가속도를 곱해서 구하셔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개념상 이거는 시험에 2번 이상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직 언급이 안 됐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언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보통 무게를 그러면 이 건물의 질량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 설계에는. 그래서 무게가 많이 나가면 지진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도 성인 자꾸 자라면서 몸무게가 늘어나가요. 그래서 나이가 들었을 때 관절에 문제가 생긴 게 몸무게가 증가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몸무게를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불필요한 하중은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계 이런 것은 최대한 줄이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내진 능력의 표기 방법 개념이 나옵니다. 내진 능력. 내진 능력. 그래서 이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지진의 규모를 나타낼 때는 리히터 규모로 나타내죠. 그래서 진도 얼마의 규모의 지진이 왔다, 강진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것은 내진 능력 표기 방법입니다. 내진 능력은 그래서 수중 메르칼리 진도 등급하고 최대 지방 가속도를 함께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리히터 규모가 아닌 수중 메르칼리 진도 등급입니다. 진도 등급과 그 다음에 지방 최대 가속도, 최대 지방 가속도를 보통 함께 표현한다는 점 간단히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 개념이죠. 4번과 5번, 6번은 이제 시험이 어려울 걸 대비해서 4번, 5번, 6번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조 기준에서 우리가 정리를 한 겁니다. 따온 겁니다. 그래서 알아두실 거 강도 설계 또는 한계 상태 설계 수행할 경우 있죠. 이때 하중조합의 지진 하중계수. 그래서 이제 강도 설계를 할 때는
지진 하중 계수를 1로 잡습니다. 지진 하중 계수를 1로 잡는다는 점. 지진 하중 계수를 안전계수를 1로 잡습니다. 안전계수를 1로 잡고요. 그 반면에 자 5번에 보시면 허용응력 설계를 수행할 때 허용응력을 자 설계할 때 이때는 우리가 지진 하중 계수를 0.7로 봐줍니다. 0.7. 자, 그 점 명심을 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구분해 주셔야 돼요.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이걸 장난칠 겁니다. 그래서 허용응력 설계할 때는 0.7로 봐주고요. 강도 설계할 때는 지진 하중 안전계수를 1로 봐줍니다. 더 안전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1. 허용응력 설계에서는 0.7로 봐준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5번 자 필로티 등과 전체 구조물의 불안정성을 붕괴 일으켜요. 자 필로티는 굉장히 위험한 내진 설계상 자 필로티 부분은 이렇게 해놓은 거자면 1층을 기둥이나 이렇게 세워놔서 공간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지진상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일반 지진 하중을 고려해 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하실 것이 자 특별 지진 하중을 고려한다는 거. 필로티는 자 필로티의 경우는 특별 지진 하중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안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 지진 하중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항에 문제가 생겼죠. 포항 부분에 지진 왔을 때 필로티 부분이 문제가 발생했죠. 그래서 얘는 특별 지진 하중을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시면 내진을 다루는 기술. 자, 이 부분은 자, 10회 때 한번 기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내진은 지진에 대한 기술은 내진과 재진과 면진 개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내지는 지진력에 견디기 위해서 구조물의 강성을 확보하는 튼튼하게 짓기 때문에 구조물의 강성을 확보하는 기술을 우리가 내진이라고 합니다. 강성은 외력, 지진 같은 외력이 작용했을 때 변형이 적은 성질을 강성이라 칭했죠. 그래서 강성을 확보하는 기술, 튼튼하게 짓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재진은 별도의 장치를 이용하는 거죠. 자, 보통 일반 아파트는 내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아파트. 자, 그리고 재진은 초고층 건물의 재진 설계를 합니다. 재진 설계. 별도의 장치, 동조 질량 감색이란 재진 장치를 해요. 재진의 원리는 이거예요. 초고층 건물이 되면요. 초고층 건물이 흔들리면 위에가 너무 흔들립니다. 많이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초고층 건물의 사람들이 흔들려서 못 살아요. 그래서 위에다 추 개념으로 잡아주는 거라고 보면 상층에다가 굉장한 무게 막 700톤에서 보통 막 1000톤 가까이 잡아주는 추를 설치하면 흔들리도 얘가 잡아주는 형태의 하는 원리입니다. 그것이 재진이에요. 재진은 별도의 장치를 활용해서 지진력을 감쇄시키는 기술이 바로 재진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재진은 그래서 거기 2번에 보면 기존 구조물의 형식에 착오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가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지어졌던 철골조 건물로 지어지던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좌우되지 않고 특히 지방 계수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집안의 종류에 따라서 집안 계수가 틀려지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집안이 안반에 지어졌던 연약 집안에 지어지던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계수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구조나 집안에 관계없이 다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3번이 이제 단점, 그러면 2번은 장점 개념에 속하는 거고 3번이 단점이에요. 대형 급부도나 이런 개척기도 설치해야 되고 동조 질량 감색이란 이 재진 장치도 설치해야 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소형 건물의 그래서 보통 이런 초고층 건물과 같은 이런 건물에 재진 설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면진 개념은
보통 이 개념이죠. 면지는 자, 일반적으로 자, 이 지진이 왔을 때 집안의 진동 주기하고 건물의 진동 주기를 다르게 하겠다. 그래서 여기에다 탄성 재료를 사용해 가지고 탄성 재료를 사용해서 집안의 진동을 갖다 구조물의 진동에 다 전달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 개념이 면진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안하고 이제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지진 진동을. 그 개념이 면진 개념입니다. 그럼 이 경우는 자, 위를 튼튼하게 지어야지만 지진에 대한 내력이 증가하는데 그럴 수 없는 경우입니다. 디자인이나 기능적인 측면에서 상부 구조물이 포강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럴 때 쓰는 기술이 면진 기술입니다. 간단히 구분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내진 설계에서 보시면, 내진 설계에서 먼저 1번에 기초의 형태나 지중 구조 시스템은 될 수 있는 가능한 단순해야 돼요. 절대 복잡하면 안 돼. 단순한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2번 집안의 액상화 현상. 그래서 이제 액상화 때문에 막 문제가 심각한 경우 많죠. 액상화, 유동화. 액상화는 보통 유동화라고도 합니다. 유동화. 집안이 액체처럼 거동 움직이는 현상입니다. 지진이 왔을 때. 그래서 액상화, 유동화 현상이 생겼을 때는 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개념상 액상화 우려가 있는 집안은 자, 지중 구조물과 기초를 일치화 시켜줘야 됩니다. 일치화 해줘야 돼. 일치화를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반력으로 작용하는 무게가 적을수록 지진력이 커져요. 그래서 최대한 하중을 줄여주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했던 보통 하중들 있죠. 예를 들어서 고정 하중이나 이런 적재 하중 이런 것을 최대한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층 건물이 되면 외벽을 조립을 하는 거예요. 공장 제품으로 경량화시키기 위해서 무게를 최대한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평면계획시는 4번 가지고 10회 때 답을 만들었습니다. 평면계획에는 비정형 평면보다 정형 평면으로 해서 비틀림을 최대한 억제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면 돼요. 제가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잘 안 넘어가죠. 만약에 이렇게 찌그당하게 이렇게 비정형 형태로 좀 쉽게 넘어갈 수 있죠. 그거와 같이 정형 형태가 좋습니다. 그리고 5번에 기둥 파괴보다 보 파괴를 유도해야 됩니다. 기둥이 파괴된 건물 자체가 넘어가고 보가 파괴된 부분 파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단 파괴보다는 힘 파괴를 유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가 파괴되는 게 힘 파괴입니다. 기둥이 파괴되면 전단 파괴는 갑작스레 파괴되고 힘 파괴는 서서히 파괴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물의 고유 진동주의가 증가할수록 지진 하중은 감소합니다. 보통 건물의 고유 진동이 길면요 지진 하중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건물의 고유 진동주의가 짧으면 지진 하중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실 때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고층 이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에 이제 고유 진동 주기가 있는데, 그러면 건축물이 고층일수록 이 진동 주기가 길어집니다. 모르시면 깽가리하고 징하고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누가 진동 주기가 깁니까? 깽가리는 짧고 징이 길죠. 그래서 이 고유 진동 주기하고 지진 하중은 자, 얘가 증가하면 얘는 감소합니다. 길어지면 얘는 감소합니다. 반비례 관계. 정확히 공식적으로 따지면 제곱근에 사실 반비례합니다. 제곱근에 반비례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간단히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풍화중. 풍화중은 지금까지 시험에 종합문제 지문 형태로 많이 나왔죠. 그런데 답은 잘 안 됩니다. 보통 답이 될 수 있는 하중들이 고정 하중이나 하라중이나 이런 지진 하중들이 답이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번에 바람이 이제 건축물에 미치는 압력이 자, 풍화중이죠. 근데 풍화중은 동일하게 일반적으로 원칙은 핵력,
수평력으로 작용되는 걸 기본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의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서 증가하는 건 기본이죠.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특히 초고층 건축물이 될수록 바로 뭐가 되는가? 이 풍화중 설계 유념을 해 주셔야 되는 풍화중 그런 측면을 우리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 개념이 뭐 시험 지문에 2번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풍화중은 주골조 설계용하고 수평풍화중하고 지붕풍화중하고 따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럼 주골조가 받는 게 있고 지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장재가 받는 게 있죠. 외부 재료가. 이것을 그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골조하고 지붕 그리고 외장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화중 각각의 설계 풍압에다가 유효 바람을 맞는 면적 있죠. 유효 수압 면적을 곱해서 산정하면 돼요. 그래서 곱입니다. 곱. 합이 아니고 곱입니다. 그러면 여기 곱 합을 자주 장난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요거이죠. 진역에서 이거 합곱이죠. 이런 거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거 장난 잘 칩니다. 곱과 합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측면을 우리가 정확히 구분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3번 가지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뭐 지문 쓸 수는 있습니다. 주 골조 설계형 수평 풍화중은 풍방향이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주골조 수평, 이제 골조가 이렇게 주뼈대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뼈대가 있으면 일단은 자, 이 수평, 자, 이 풍방향,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바람이 불어오면 풍방향에 자, 있고, 그 다음에 풍방향의 직각방향 풍화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기류나 하강기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풍직각 풍화중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소용돌이 바람이 칠 수 있죠. 그래서 비틀림 풍화중으로 세 가지로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간단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 그래서 5번 부분이 앞으로 언급이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5번은 정확히 해 두십시오. 그래서 통상적인 건축물의 지붕의 평균 높이입니다. 평균 높이를 기준 높이로 하며 그 기준 높이의 속도압을 기준으로 풍화중을 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크하면 평균 높이가 기준 높이가 됩니다. 평균 높이가 기준 높이로 본다는 점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자, 10페이지 보시면 자, 건축물의 자, 우리가 건축 구조의 분류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구조의 분류. 자, 건축 구조의 분류적인 측면에서 먼저 구성 양식에 의한 분류. 구성 양식이라는 것은 구성 양식에 의한 분류는 골조 뼈대입니다. 예, 골조. 구조물의 주골조. 골조 이 뼈대 개념이 뼈대입니다. 골조가 어떻게 구성되냐 여기에 한 분류라 보시면 돼요. 어떻게 구성되느냐 여기에 한 분류가 구성 양식에 한 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적식 구조 1번의 조적식 구조 또는 조적 구조라고도 하고 조적 구조 또는 더 줄이면 조적조입니다. 조적조. 이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보통 조적식 구조, 조적 구조는 벽돌이나 볼록, 돌 같은 재료를 시멘트, 모르타로 쌓아 올린 구조가 바로 조적식 구조입니다. 벽돌이나 볼록이나 돌을 시멘트, 모르타로 쌓아 올린 구조가 조적식 구조, 조적조입니다. 그래서 이 조적식 구조는 거기 봐도 3번의 종류가 벽돌 구조나 이런 거에 해당되죠. 벽돌 구조나 블록 구조나 돌 구조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돌 구조. 그럼 이 구조들은
시멘트 모르타로 쌓아 올려야 됩니다. 시멘트 모르타로. 그러면 시멘트 모르타르는 물을 사용해서 비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습식 구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습식 구조는 물을 사용하는 공정을 가진 구조를 습식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습식 구조들인 거예요. 이 조적식 구조들은 습식 구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습식 구조. 그런데 이 벽돌이나 블록 가지고 집을 짓다 보니까 이 재료들은 주의할 것이 행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수평력에. 그래서 2번에 보면 행력에 취약한 겁니다.